당신은 지금 투자에서 망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계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투자에서 진짜 성공하는 이유를 찾고 계신가요? 만약 당신이 투자를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월가가 숨기는 3가지 인간의 치명적 실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보지 않아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 2022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스타벅스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그의 화면에는 파란색으로 가득한 주식 계좌가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87%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알고 보니 3년간 투자로 4억을 모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6개월 만에 모든 것을 잃었죠. 그것도 확실한 기술주 중 한 종목에 전 재산을 걸었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12년까지 개인 투자자의 78%가 손실을 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위 5%의 투자자가 전체 수익의 92%를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수익 내는 법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망하지 않는 법인데 말이죠. 오늘 저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저서 현명한 투자자와 모건 하우절의 저서 돈의 심리학 속 내용을 가지고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의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98%의 실패하는 투자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 썩어가는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망하는 기업을 오래 들고 있지 마라. 루카 와이어카드의 17조가 증발한 날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2020년 6월 25일 독일의 핀테크 자이언트 와이어카드가 파산했습니다. 한때 주가가 191유로까지 치솟았던 이 회사는 불과 2년 만에 이 유로로 추락했죠. 제 지인 중 한 명이 이 주식을 150유로에 매수했습니다. 그는 핀테크의 미래를 믿었고 단기 변동성은 무시하며 장기 투자를 외쳤죠. 주가가 100유로로 떨어졌을 때도 70유로로 떨어졌을 때도 그는 물타기를 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야. 곧 회복될 거야. 하지만 회계 부정이 드러났고 CEO가 구속됐으며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그가 투자한 1억 2천만 원은 완전히 증발했죠. 당신의 생각과 진짜 현실의 차이.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삼성이나 애플 같은 대형주에만 투자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2000년대 초 노키아는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장악했습니다. 2007년 노키아 주가는 40유로였죠. 지금은 3.5유로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을 기억하시나요? 다우존스 최초 편입 기업이자 120년 역사의 거인이었습니다. 2000년 주가 60달러, 2020년 6달러로 추락했습니다. 원저자들은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라 몇 년간 적자와 매출 감소 신호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지부조화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손실을 인정하는 고통이 동일한 금액의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2.5배 더 크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팔지 못합니다. 제발 내가 산 가격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버텨보자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바로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주문인 거예요. 한국의 현대상선 관련 실제 사례를 보세요. 2016년 현대상선 주가는 1만원대였습니다. 해운업 불황으로 적자가 이어졌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가 살릴 거야? 너무 크니까 망하지 않아?
라며 보유했죠. 결과는요. 2016년 현대상선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기존 주주들은 100% 손실을 봤습니다.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서 기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죠. 금융감독원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상장 폐지된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손실률은 94.7%였습니다. 생존 원칙 하나, 3분기 연속 적자면 무조건 손절하라. 책의 저자들이 제안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3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는 즉시 매도 검토, 부채 비율 200% 이상, 영업이익 감소는 경고 등 매출 20% 이상 감소가 2분기 연속이면 위험 신호, 투자의 감정은 최악의 적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십시오. 주식은 당신의 연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도구일 뿐입니다. 2. 올인의 쾌감, 파산의 고통.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지 마라. 2021년 5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유명했던 어느 남성 투자자는 비트코인으로만 100억을 만들었어요. 그는 2017년 1억 원으로 시작해 비트코인 투자로 2021년 4월 10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축하했고 그는 유튜브에 출연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100억 전부를 비트코인 한 종목에만 넣어둔 거죠. 분산 투자를 왜 해? 비트코인이 최고인데 다른 종목을 뭐하러? 2021년 5월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발표와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 선언으로 비트코인은 50% 폭락했습니다. 그의 100억은 50억이 됐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레버리지를 사용했고 마진콜을 맞았습니다. 강제 청산당한 그의 계좌 장호는 0원,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 5억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당신의 착각, 집중이 성공의 비결이야. 워런 버핏이 말했습니다. 분산 투자는 무지에 대한 보호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나는 무지하지 않으니까 집중 투자해도 돼. 라고 말이죠. 잠깐만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를 아시나요? 2023년 기준 45개 종목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50%로 가장 크지만 나머지 44개 종목도 보유하고 있죠. 더 중요한 건 버핏은 자신의 개인 재산도 분산 투자한다는 겁니다. 벤저민 그레엄의 지혜와 현대의 포트폴리오 이론. 저자는 포트폴리오 이론상 20개 종목이면 충분하고 투자금이 적다면 5에서 6개만으로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1952년 해리 마코이츠의 노벨상 수상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1개 종목은 위험도 100%, 5개 종목은 위험도 46% 감소, 10개 종목은 위험도 73% 감소, 20개 종목은 위험도 87% 감소. 이후 20개가 넘어가면 추가적인 분산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01년 엔론이 파산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401k 퇴직연금이 자사주에 60% 이상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론 주가가 $90에서 0.26달러로 추락하면서 수천 명의 직원들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의 평균 손실액은 1인당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생존 원칙 2, 333 분산의 법칙. 저자들이 실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산업 3분산, 기술주와 금융주, 그리고 소비재주, 국가 3분산, 한국과 미국, 그리고 신흥국, 자산 3분산, 주식의 60%, 채권의 30%, 그리고 현금 10%. 절대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십시오. 그 바구니가 떨어지면 당신의 인생이 깨집니다.
셋. 빚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 레버리지의 치명적 유혹. 영끌로 아파트를 산 김 씨와 영끌로 주식을 산 박 씨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0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2명의 30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5억에 매수했죠. 자기 자본은 1억이었고 대출로 4억을 땡겼습니다. 박 씨는 삼성전자와 테슬라 주식을 5억어치 매수했습니다. 자기 자본은 1억이었고 신용융자로 4억을 빌렸죠. 2021년 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김 씨의 아파트는 8억으로 상승했고 그의 순자산은 4억이 넘었습니다. 300%가량의 수익이 발생했죠. 박 씨의 주식은요, 마진콜로 전액 청산당했습니다. 남은 빚은 5천만 원 이상이었죠. 마이너스 150%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둘 다 레버리지를 사용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레버리지가 아니죠? 인생을 버리고 싶지 않다면 잘 기억하세요. 부동산 레버리지와 금융 레버리지는 치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원저자는 명확히 말합니다. 부동산은 빚내도 괜찮지만 금융상품은 절대 안 된다. 왜일까요? 부동산 대출의 특성을 보세요. 30년 동안 상환이 가능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만 갚으면 되거든요. 집값이 떨어져도 강제로 뺏기지 않죠. 실거주하면서 버틸 수도 있고요. 그럼 주식 신용융자의 특성은요, 주가 30% 하락하면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추가 입금 못하면 강제로 매도되죠. 주가는 쉽게 회복될 기회조차 없습니다. 손실이 원금을 초과해버리게 됩니다. 2022년 한국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신용융자로 주식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92%가 손실을 봤습니다. 평균 손실률은 마이너스 38% 이상이었죠. 저도 한번 신용융자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였죠. 자기 자본 3천만 원에 신용융자 7천만 원을 더해 1억을 투자했습니다. 3월 19일 코스피가 14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제 계좌는 마이너스 45%였죠. 그날 밤 증권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반대 매매 대상, 내일 오전까지 2,500만 원 입금 요망.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추가 입금했고 4월부터 주가가 회복되면서 결국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비상금이 없었다면 저는 마이너스 45%에 강제 청산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 폭등장은 구경만 했겠죠. 2021년 3월 월가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왕이 운영하던 아키고스 캐피털이 단 2일 만에 약 23조 원을 날린 겁니다. 그는 10대1 레버리지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100억으로 1000억어치를 산 거죠. 바이어컴 주식이 급락하자 마진콜이 왔고 연쇄 청산이 시작됐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29억 달러 손실, 크레디트 스위스는 55억 달러 손실을 입었습니다. 빌황 개인은 파산했죠. 원저자는 증권회사 신용거래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 매도되고 갚는 시기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올인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자들도 레버리지 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추가담보 제공 능력이 있고 여러 종목에 분산하고 2대1 이하의 낮은 레버리지만 쓰며 무엇보다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합니다. 당신이 월급쟁이라면 레버리지는 독약입니다. 독약 마시고 제발 죽지 마세요. 넷,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다. 존버의 치명적 착각. 원저자는 비트코인을 50만 원에 사서 8년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2017년 2천만 원으로 올랐을 때 2021년 8천만 원으로 올랐을 때도 팔지 않았죠. 하지만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 8년 동안 그가 견뎌야 했던 것들을요. 2018년 비트코인 80% 폭락, 2019년 회복 시도, 2020년 3월
코로나로 폭락, 2021년 5월 50% 폭락, 8년간 최소 4번의 반타작을 경험한 겁니다. 저라면요, 솔직히 못 버텼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는 무조건 성공한다는 그저 당신의 착각입니다. 많은 투자, 책과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난다. 정말일까요? 일본 니케이 지수 추세를 보면요, 일본 주식을 1989년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한 사람은 여전히 손실입니다. 한국 코스피는 어떨까요? 2007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를 보면요, 16년간 수익률은 21%입니다. 16년 보유에서 고작 21%입니다. 은행 적금보다 못한 수익률이죠. 원저자는 폭등이 폭락보다 버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통찰력 있는 지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의 연구를 보면 손실의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기회비용의 고통은 더 크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식이 2배 올랐을 때 팔지 않고 그 후 4배까지 오르는 걸 놓쳤다면 그 팔지 않아서 얻은 이익보다 더 벌 수 있었는데 못 번 기회비용 고통이 더 크다는 겁니다. 넷플릭스의 롤러코스터 수준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011년 넷플릭스 주가는 $300였습니다. 2012년 7월 넷플릭스 주가는 80% 하락하게 되죠.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절했습니다. 스트리밍은 실패했어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2015년 2배 회복, 2018년 6배 상승, 2021년 11배 상승, 2022년 다시 폭락, 2023년 다시 회복. 만약 당신이 2011년에 사서 2023년까지 보유했다면 12년간 수익률은 67%가량으로 연평균 5.6% 수익이 발생합니다. 은행 예금보다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롤러코스터를 12년간 탄 대가치고는 너무 적죠. 생존 원칙 3. 목표 수익률 도달하면 50% 먼저 팔아라. 이렇게 하면 원금은 이미 회수했으니 심리적 안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폭락해도 손실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추가 상승시 수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존버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5. 위기는 기회다. 하지만 망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죠.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의 부자지도가 바뀌었습니다. 당시 작은 투자자문사였던 미래에셋은 코스피 280에서 은행주를 대량 매입했습니다. 국민은행이 700원, 하나은행이 500원이었죠. 그리고 1년 후 그 자산들은 10배가 됐고 미래에셋은 한국 최대 자산 운용사가 됐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평당 300만원에서 100만원대로 폭락했을 때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대량 매입했습니다. 10년 후 평당 3천만원이 됐죠. 공통점이 뭘까요? 위기 전에 망하지 않았다는 것, 즉 빚이 없었다는 거죠. 살 수 있는 현금이 있었기에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았다는 겁니다. 원저자는 경제 위기는 10년마다 온다고 말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 그리고 미래의 2030년. 패턴이 보이시나요? IMF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전 세계적 금융위기는 평균 10.4년 주기로 발생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경제 사이클 때문이죠. 마무리.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월가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한 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는 40년간 연평균 30% 수익을 냈던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년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죠. 40년의 성공이 1년의 실수로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워런 버핏은 지금까지 투자합니다. 그의 연평균 수익률은
19% 이상입니다. 천재 트레이더들보다는 더 낫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93년간 복리로 불려온 결과는 약 1600조 원의 자산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천재 트레이더는 얼마나 빨리 버는가에 집중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어떻게 망하지 않는가에 집중했습니다. 영상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강남 스타벅스의 그 남성 기억하시나요? 마이너스 87% 손실을 본 그 사람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의 대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투자책도 많이 읽었고 유튜브도 수백 개 봤어요. 기술적 분석도 할 줄 알고 재무제표도 볼 줄 압니다. 근데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100% 확신했거든요.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이번만큼은 다르다. 이것이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두 번째 마법의 주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투자 계좌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앞서 드린 세 가지 생존 체크리스트 확인해보세요. 첫째, 망하는 기업 체크. 보유 종목 중 3분기 연속 적자인 기업이 있는가? 부채 비율 20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 감소 종목이 있는가?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 당장 매도하세요. 둘째, 분산 투자 체크. 한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이상인가? 보유 종목이 3개 미만인가? 한 산업군에 50% 이상 몰려 있는가?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번 주 안에 리밸런싱 하세요. 셋째, 레버리지 체크. 신용융자를 사용하고 있는가? 투자금이 현재 보유 현금의 80%를 넘는가?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즉시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과 월가가 숨긴 진실. 제가 20년간 투자하며 만난 억대 수익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학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절대 망하지 않을 투자만 했다는 점입니다. 골드만삭스의 2022년 보고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상위 1%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연 18.7%였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죠.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하위 90%는 평균 마이너스 12% 손실이었지만 특정 시기엔 플러스 200% 수익도 있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상위 1%는 지키는 것에, 하위 90%는 버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소 젊었을 때는 5년간의 주식 투자로 4억 이상을 날려먹었습니다. 그리고 빚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멍청하지 않은데, 나는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병신 같은 짓을 할 수가 있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수업료였습니다. 중요한 건 완주하는 것입니다. 출발선에서 전력 질주한 선수는 20km에서 탈락합니다. 처음엔 1등이었지만 결승선을 못 봅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20대에 1년 만에 100억을 번 사람보다 40년간 꾸준히 연 15%를 번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은 망하지 않은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계좌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어쩌면 마이너스 50%일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투자 시장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절대로 이 세 가지는 기억하세요. 아침 시작 전에 무조건 진심을 담아 되뇌이세요. 망하는 배에서 내려라.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절대 빚내지 마라. 이것만 지켜도 당신은 98%의 실패하는 투자자를 뛰어넘습니다. 2035년에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올 겁니다.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을 건가요? 빚더미에 올라 좌절하고 있을 건가요? 아니면 현금을 들고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건가요?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시간을 내서 벤저민 그레이엄의 저서 현명한 투자자를 직접 읽어보세요. 모건 하우절의 저서 돈의 심리학을 읽어보세요. 한 달에 한 권만 읽어도 1년이면 12권, 5년이면 60권입니다. 60권을 읽은 투자자와 안 읽은 투자자, 누가 살아남을까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1년 아니면 2년일까요? 언제가 당신은 이 영상을 다시 볼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말이네, 좋아요 누르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모든 것을 잊고 똑같이 투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당장 내 계좌를 점검하고 3가지 원칙을 포스트잇에 적어 모니터에 붙인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통계는 냉정합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의 95%는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5%에 속하길 바랍니다. 1년 후 언제가 당신은 그 메모를 다시 읽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신의 계좌는 지금보다 안정적일 것입니다. 저자들은 말합니다. 투자의 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망하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려다 가난해지지 마세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자가 되세요. 10년 후 당신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며 이 영상을 다시 보길 바랍니다. 당신의 투자 생존을 응원합니다.